음성중학교 3학년 1단원 대화문 파트 2를 설명할게. 자, 봅시다. 자, Oliver,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너는 어떤 클럽에 가입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what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what 플러스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what은 어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우리 what의 쓰임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논해 볼까? what이라는 것은 지금 나온 것처럼 의문사의 역할이 있어. 의문사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 형용사라는 역할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what이라는 의문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되지. 이럴 때 what은 앞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의문 형용사,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라는 역할이 있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보통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보냐면, be going to라는 동사가 있지,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그래서 얘는 will이라는 미래형 조동사와 의미를 같이 하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자, 그런데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be going to와 will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to join 했을 때 join이 가입하다 라고 해서 가입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나왔으므로 are going to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what은 뒤에 club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므로 의문 형용사가 되겠구나 라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선생님이 영작하는 거는 영작해야 될 문장만 설명을 할게. 자, I'm not sure 이라고 하면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sure 이란 단어를 얘는 확신하는 이라는 기본 단어야. 어떤 학생에는 물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확신하는 이란 뜻이 되고, What about you, 소라? 자, what about 뜻이 뭐뭐는 어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what about 또는 how about 나오게 되면 뒤에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그런데 여기서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되는 거고, 해석을 하면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what about 또는 how about 다음에 어떤 그냥 일반 명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그냥 뭐뭐는 어때? 라고 의향을 묻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you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너는 어떤데?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너는 뭐가 어떤데? 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 항상 모든 글의 단서는 앞에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I'm not sure. 아, 나는 어떤 클럽에 가입할지 잘 확신이 서지 않는데?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what about,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라고 한다는 것은 너는 어떤 클럽에 가입할 건데? 라고 묻는 거와 같다는 거지. I want to join. 나는 가입하고 싶은데 the school dance club. 학교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한 거야.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한번 해보냐면 자,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걸 숙지를 한번 해줘야 돼. 자, 우리가 목적어라는 것은 명사다라는 것도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조금 있다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 자, 우선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미래에 뭐뭐 할 것 같은 동사들, 미래에 뭐뭐를 할 것 같은 동사들 같은 경우엔
to 부정사만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 자, want라는 것은 원합니다. 미래에 뭔가 뭘 할지 원하는 거지. wish 소망한다라는 것도 미래에 뭐뭐 할 걸 소망하게 되고, hope는 희망한다. 당연히 미래에 뭐뭐를 희망하겠지. decide는 결심하다, 결정하다라고 해서 미래에 뭐뭐 할 것을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플랜은 계획 세운 이거니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 세우고, expect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다라고 해서 내가 미래에 뭐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며, learn 같은 경우 배우니까 어때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배운다라고 하겠지. promise도 약속하다도 미래를 의미하고, fail 실패한다는 것은 과거에 뭐뭐 했던 걸 실패했다라고 해석하진 않지. 뭐뭐 할 것을 실패하는 거지. 그치? refuse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다라는 뜻인데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라고 하겠지. 우리가 요새 기억해야 될 단어들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promise, fail, refuse 같은 경우에는 숙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중학교적으로 보면 want부터 learn까지는 그래도 숙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분 한번 해보면 I가 주어가 되고 want가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해? to join, 가입하는 것을. 그래서 want라는 것은 뭐뭐를 원하다라고 해서 뭐뭐를 원하다라고 해서 을과 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동사구나. 타동사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겠지. 자, 그랬더니 목적어 자리에 to join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존재를 했지. 그래서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우리 to 부정사는 왜 쓰게 되는 거야? to 부정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잖아. 준동사. 준동사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지. 동사이었는데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뀐 거야. 아닌 형태. 그래서 우리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라는 to 부정사 또는 동사에 ing 붙이는 동명사 또는 동사에 ing 붙이는 현재분사 또는 보통은 ed가 붙게 되는 과거분사. 뭐 과거분사는 ed가 아닌 형태들도 많은데 보통은 그렇다라고 이해합시다.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준동사는 왜 사용하게 되는 거야? 진짜 동사가 존재를 했는데 그러면 진짜 동사를 하나 더 나열할 수 없겠지. 그래서 join이라는 동사를 쓸 수 없는 자리에 join이 위치했기 때문에 to join이라는 준동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준동사는 to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도 있는데 왜 굳이 to 부정사 썼냐 하면 want라는 타동사는 준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to를 쓴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to 부정사에 대해서 깊게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대신에 설명은 좀 간단하게. 자, to 부정사의 용법을 분명히 이제 3학년 때 시험에 나올 텐데 to 부정사의 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 명사적 용법. 말 그대로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동사가 명사화 되었다라는 거야. 공통적으로 해석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명사는 뭐의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주어. 그래서 to 부정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가 존재를 하고, 그러면 to 부정사가 주어면 3인칭 단수 주어가 돼. 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의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3인칭 단수라 동사인 s가 붙겠구나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 현재 시제일 때는. 자, 그 다음에 명사는 또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 역할도 하지만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C,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어는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 자,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속하거든.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같은 위치의 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해석할 때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정의 자체를.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을 한번 설명해 보면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겠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니까. 근데 투부정사 앞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인데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면서 전치사가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 전치사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아까 보호 역할 봤었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위치한다는 거. 그런데 아까 명사적 용법에도 보호가 있었고 형용사적 용법에도 보호가 있었는데 명사적 용법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지만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A번과 B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뒤에 위치하는 경우와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를 하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하면 앞에 있는 명사가 실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었던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본래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있어야 하거든. 이렇게. 근데 이 명사가 전치사 뒤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존재했다라는 거, 옮겨갔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경우가 성립하면 B번의 형태를 사용한다는 거지. 자, 일례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have. 뭐를 갖고 있냐면 house, 집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그 집은 to live, 살 집이야. 해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했어. 즉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데 뒤에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해 보는 거야. 재구성을 시켜보는데 to live 여기 써주고 전치사 자리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a house를 뒤로 옮겨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을 해보면 살고 있다 집에 또는 집에서 라고 해석을 했지. 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뒤에 부분을 해석하니까. 그런데 집이라는 명사 뒤에 우리는 영작할 때 배웠었잖아. 집이란 명사 뒤에 어떤 말이 이렇게 붙었어. 이걸 우리말이 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붙게 되면 이거는 전치사가 이런 말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live, house 했을 때 여기는 전치사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왜? 해석했더니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라고 하니까 에서라는 말 또는 에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야. 어떤 명사 뒤에. 그러면 전치사를 써달라는 얘기야. 그럼 집 어디서 살겠어요?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in이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첨가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경우를 보면 이런 거지.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근데 숙제는 to do 해야 할 숙제라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숙제를 꾸며주게 되죠. 어떤 숙제냐고. 해야 할 숙제라고 꾸며줬잖아. 자, 그랬을 때 뒤에 전치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를 따져볼 때 선생님이 재구성시켜보자라고 했지. 옮겨보라고. 전치사 자리에 띄워주고 my homework를 옮겨보자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럼 해석해보자. do는 한다라는 뜻이니까 한다. 뭐를? 나의 숙제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나의 숙제라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는데 그 명사 뒤에 이런 조사가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전치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 때냐면 이, 가, 을, 를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서 명사 뒤에 이런 말들이 붙게 되면 이거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라는 거야. 이건 전치사가 아니야. 그냥 명사 뒤에 은는이거나 을을이 붙으면 이건 통째로 하나의 명사, 즉 주어 또는 목적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집중을 잘 하셔야 돼.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 결정하려면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켜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한다, 뭐를 한다? 나의 숙제를. 근데 나의 숙제라는 명사 뒤에 은는이거나 을을이 붙으면 이건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명사,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전치사를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 거야. 이게 바로 형용사용용법 A번과 B번을 구별하는 요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잘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 영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 영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작은 잘만 익히면 그게 어렵지 않거든. 제일 중요한 게 영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동사 자리를 잘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준동사를 잘 찾고 X 구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전치사 구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영작을 할 때나 문법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 영작을 할 때 동사라는 거 어떤 걸 동사라고 해? 다자로 끝난다. 준동사는 어떤 걸 준동사라고 하지? 다자로 끝나야 할 말이 다자로 끝나지 않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본래 단어는 좋아한다인데 얘가 다자로 끝나지 않고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끝났네. 그건 다자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준동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X 구문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것도 똑같아. 다자로 끝나는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자로 끝나는 동사가 다자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X 구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치사 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로 끝나야 되는 말이 있는데 다자로 끝나지 않게 됐다면 전치사 구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공통적으로 찾아낸 것이 뭐냐면 다자로 끝나야 하는 말이 다자로 끝나지 않았다면 준동사 X구문 전치사 구. 확률적으로는 준동사와 X구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간단한 거야? 정의 자체가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전치사 구라는 건 이런 형태도 있는 거지. 해석할 때는 어떤 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은, 는, 이, 가, 을, 이 아닌 다른 어떤 조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뭐뭐에서, 뭐뭐를 위해, 뭐뭐에 대해 이런 조사들이 붙게 되면 이거는 전치사 구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네 가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영작할 때나 문법할 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럼 영작을. 자, 주어 먼저 찾겠지? 나는 주어 1번으로 먼저 쓸 거야. 자, 동사 찾자 이거야. 원해라는 건 원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야. 원한다. 다자로 끝나니까 2번 동사가 되겠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쉬워져. 왜? 영어는 항상 궁금한 건 뒤에다 바로 나열하기 때문에 원한다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뭘 원해? 가입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입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지? 얘는 을과 르이 붙었으니까 목조가 되고 자, 그런데 가입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런데 이 가입하다라는 동사가 다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얘는 준동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X 구문의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치사 구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근데 우리는 준동사를 대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를 목적어이면서 준동사를 적용해보자. 이렇게 파악해 두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입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뭐야? 어디에 가입할 거야? 라면 학교 댄스 동아리에 라고 되어 있지. 그 얘는 어떤 덩어리냐면 학교 댄스 동아리는 명사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되니까. 근데 명사 뒤에 애자가 붙었거든. 은는이가나 을을이 아닌 애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말 조사에서. 그래서 아, 이거는 전치사 구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눠본 거지. 자, 그런데 자, 뭐 이렇게 하고 본 거야. 우리 원칙은 이거야. 원칙은. 자, 그러면 한번 정말 비교해 보자고. I라는 주어가 잘 되어 있지? 원한다라는 동사 잘 되어 있지? to join.
가입하다라는 동사를 쓸 수 없으니 to를 붙여서 준동사 한 거 맞지? 자, 그런데 The School Dance Club 하면 이거 전치사 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명사가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치사 구에서 예외가 등장을 한 거지. 예외. 전치사 구에서 예외가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예외에 대한 원칙을 익혀보자라는 얘기지. 얘가 전치사 구일 줄 알았더니 명사라는 거야. 우리 영어에서는 on, 더 이런 걸 관사라고 하거든. 관사는 뭐의 시작이다? 명사의 시작이므로 얘는 누가 봐도 따질 필요 없이 명사라는 걸 이미 증명한 거야. 자, 그러면 전치사 구, 즉 어떤 명사 뒤에 어떤 말이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전치사 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댄스 동아리에라고 했을 때 댄스 동아리라는 명사에 애자가 붙어서 전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전구가 아니고 명사일까라고 하면 조인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 이 조인이라는 것이 타동사야. 우리 본래 타동사는 을과 을이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가입하다라는 단어는 타동사야. 뜻이 어떤 것인데 어디에 가입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을과 을이 아니라 애자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착각을 줄 수 있는 동사이라는 거지.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구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만. 을과 을이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그래. 근데 타동사인데 조이는 공교롭게도 을과 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가 필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타동사야. 을과 을이 꼭 있어야 타동사라고 했는데 을과 을이 아닌 애가 붙었음에도 얘는 타동사가 된다. 타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 명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스쿨 댄스 클럽이 전구가 되지 않고 그냥 얘는 뭐가 된 거나 명사가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영작을 할 때 이런 예외들이 등장하게 되면 잘 정리정돈하고 예외 원칙을 기억하자는 얘기야. 자, 어떤 원칙을 적용하자? 전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 있는 타동사가 전치사 구를 뒤에서 요구할 것 같은 동사처럼 나왔기 때문에 전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조인이란 단어 자체는 타동사이므로 전구를 뒤에 쓰지 못한다. 다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누가 필요하다고? 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전구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타동사 다음에 전치사 구가 나오게 되면 얘는 목적어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많이 암기했었어. 요거 기억해 줘. 자, 그 다음엔 really 정말로? 정말로라는 것은 내가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했었으니까 정말로 너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겠어?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나는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했어. 그런데 I heard, 나는 들었어. 뭘 들었냐면 X라는 사실을 들은 거야. 가짜 문장이 된 거잖아. 왜냐하면 heard라는 것이 들었다라는 hear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든. 그리고 여기 hear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you are이라고 해서 are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되니 하나는 X금의 동사, 하나는 진짜 동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형태야. 내가 들었는데 X라는 사실을 들은 거야. X라는 사실을. 자, X의 사실이 뭘까라고 했더니 X구문에도 주어인 you가 등장을 하게 되지. are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preparing, 우리 ing 붙으면 얘가 뭐가 돼? 준동사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prepare를 이렇게 for까지 합쳐야 돼. on animation high school이라고 하면 on이라는 것은 관사가 되니까 관사는 명사의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명사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 자, 덩어리를 나누면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해석하면 내가 들었는데 뭘 들었다는 거야? 너가 are preparing for, prepare for 뜻이 뭐뭐를 준비하다, 대비하다라는 뜻인데 너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잖아. 근데 뭘 준비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하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너는 지금 나한테 말한 게 뭐야? 나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과거에 들은 사실이 너가 애니메이션 하이스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뭘 썼다? 그러나를 쓴 이유가 된다라는 거야. 자, 또 하나. 우리가 X 구문은 반드시 유두자가 필요하겠지. 유두자. 자, 유두자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유두자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X 구문의 유두자를 선택하는 방식. 자, 세 가지를 우선 기억해보자. 우선은 유두자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유두자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 그리고 뒤에가 완문인지 불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앞에 명사가 존재를 하고 뒤에가 불문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쓰게 돼.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who 또는 whom, whose 이런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오게 되면 which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네. that도 which 또는 that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둘 다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that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존재하고 X구문의 문장이 불문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쓰게 돼. 그러면 사람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는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나 that이 가능하고 사람과 사물이 둘 다 공존할 때는 that만 쓴다. 이렇게 이해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명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떤 유두자 쓸지 결정해야 되는데 뒤에가 불문이야. 아까 우리 1번에서 불문인 경우에 관계대명사 쓴다 라고 배웠었는데 여기서도 관계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야? 앞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참 빼먹을 뻔했네. 앞에 존재하는 명사라는 건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선행사라는 건 뒤에 있던 문장 속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옮겨온 거야. 뒤에서 생략되고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 2번의 경우에는 뒤에 불완벽한 문장에 사라진 명사가 앞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누굴 쓰냐면 what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앞에 명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누구를 쓰게 되냐면 접속사 that을 쓰게 돼. 그런데 반드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어야 한다. 자, 우리 완벽한 문장이라는 건 반드시 주어와 동사는 존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동사 자체가 불완벽한 동사야. 불동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면 뭐뭐를 만들다. 그럼 만들면 뭘 만들지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와 같은 불완벽한 동사가 나오면 이 불완벽한 동사를 채워줄 수 있는 부품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완벽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영작을 한번 보면 요 X구문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작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 자, 영작의 기본이 뭐다? 주어 먼저. I 주어 heard 동사. 요게 진짜 주어 동사네. 그럼 들었다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들었다 다음에는 뭐를 들었는지 heard에 바로 목적어가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 명사만. 그러면 우리가 X구문을 썼는데 X구문 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X구문 what 플러스 불문 그 다음에 대접속사 완문 요 두 가지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자리에는 heard 다음에는 what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that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what 다음에 불문이고 that 다음에 완문이지. 완문과 불문을 구별해 보면 you라는 주어가 등장을 하고 are이라는 비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동사는 뭐뭐이다라고 해서 불완벽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7가지 부품 중 하나가 필요한데 preparing이라는 뭐가 나왔어? 준동사가 존재를 하잖아. 준동사는 7가지 부품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불완벽한 동사인 are이라는 비동사를 채워줬고, bor이 전치사야. 전치사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불완벽할 거 아니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on animation high school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완문이니 접속사 대시 쓰였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접속사 대신, 유도자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한번 해보자. 자, 영작을 한번 보면, 자, 하지만 연결어, 이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해서 그냥 연결어라고 하고, 나는이라는 주어 1번, 그 다음에 들었는데 라는 건 들었다라는 동사 2번. 자, 그러면 들었는데 뭘 들었어? 라고 했더니 내가, 네가 라는 말, 은는이가 붙은 말이 또 하나 나왔지. 은는이가 붙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라는 은는이가 붙은 말이 또 나왔지. 그러면 요거는 X 구문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X가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X구문의 주어 찾았으니까 X구문에 뭘 찾아야 돼? 동사를 찾아. 준비하고 있다고 라는 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동사가 이렇게 존재를 한 거잖아. 여기가 X구문의 동사. 그럼 준비를 하면 뭐를 준비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해서 을과 을이 붙었으니까 얘는 목적어 명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X구문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말만 보고 완문인지 불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내가라는 주어가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동사가 나왔는데 뭘 준비할지 목적어까지 있으니 완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 대세 쓰는구나. 그래서 영어로 옮겨보니 이와 같이 옮겨지고 있고,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준비한다와 준비하고 있다는 다른 거야. 준비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이런 걸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그래. 진행형. 진행형이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ing꼴 쓰게 돼. 그래서 이때 ing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거든. 이런 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그래. 자꾸 듣고 암기해. 그래야지 나중에 써먹게 돼.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하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 right. 맞아. 즉 나는 애니메이션 스쿨을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었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지만 나는 need 필요로 해. sometime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to relax 쉴 수 있는. 선생님이 아까 투부정사 용법 설명했었지. 설명할 때 어때? 투부정사가 시간을 꾸며주잖아. 앞에 있는 명사를. 즉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쉴 시간이라고 꾸며주지. 그래서 sometime to relax 했을 때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으니 이런 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었지. 그치?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영작도 한번 볼까? 준동사가 쓰였으니까. 영작을 한번 보면 하지만 이런 걸 연결하라고 했고 나는 주어 1번. 그 다음에 필요해요 라고 2번 동사. 그럼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쉬다라는 말, 쉴이 먼저 나오겠어? 시간이 먼저 나오겠어? 시간이 먼저 나오는 거지, 그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3번. 쉴 시간이건 이건 쉬다란 단어가 쉴로 바뀌었으니까 다자로 끝나지 않았지? 이걸 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가 4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나는 주어 썼고 필요해 동사 썼어.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뭐가 필요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시간 어떤 시간? 쉴 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야.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자면 need라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는 타동사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동사는 을과 을이 나와야 돼. 뭐뭐를 필요하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말이 돼야지만 타동사인데 뭐뭐를 필요하다 말이 안 되네.
을과 늘이 필요 없는데 선생님 타동사입니까? 을과 늘이 필요해야 타동사라고 설명했었는데 그치, need도 예외가 됩니다. 아까 누가 있었어? join이란 단어도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그다음 need는 뭐뭐가 필요하다, 을과 늘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동사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time이라는 명사가 필요하게 된 거지. 사실은 을과 늘이 아닌 가가 필요하거나 을과 늘이 아닌 애가 필요해서 전치사를 쓸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장을 보면 우리는 모두 need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to do 하는 것이 필요해. 뭐를?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그 무언가는 to get over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야. 뭐를? 스트레스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자, 그래서 we가 주어가 되고 all이라는 것은 모두라고 해서 부사. 우리 모두는 이거 형용사라고 보아야 되겠다. 왜냐, 우리를 꾸며줬으니까 need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 타동사.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해야 돼. 타동사인지 아니면 자동사인지 꼭 구분해보자. 보통 을과 늘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을과 늘이 필요 없는 동사를 보통 자동사.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need라든가 join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니 암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to do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동사, do라는 동사에 to를 붙였으니까 준동사. something 얘는 명사. thing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to get over 하면 get over 뜻이 극복하다라는 뜻인데 to를 붙였으니까 준동사. stress는 명사가 되겠지. 자, 중요한 단어. get over 같은 경우에 overcome이라고 해서 극복하다라는 단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또 한번 해보면 투부정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어떤 용법 쓰였을까라고 했더니 need라는 타동사 다음에 나왔지?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잖아. 그치? 목적어는 명사만이 목적어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되고 get over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적이라고. 앞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명사 있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아까 배웠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야. 해석할 때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형용사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 꾸며줄 것처럼 들려 하지만 극복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가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구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자, 영작을 볼게. 자, 우리 모두는 주어, 은는이가 붙었지? 원칙, 은는이가 붙으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필요 있습니다. 동사 2번.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나열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필요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야 할 필요가 있다야 하다가 먼저 나오겠지. 그렇지? 얘는 뭐뭐를 하다란 뜻인데 다자로 끝나지 않고 할로 끝났으니까 요거는 준동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면 뭐를 하겠어? 또 뭐를 한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을과 늘이 붙었으니까 얘는 목적어, 명사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무언가를 했는데 그 무언가가 뭐야? 라고 설명했는데 스트레스라는 덩어리와 극복하기 위해라는 덩어리가 있지? 극복하기 위해라는 건 극복하다라는 단어가 다자로 끝나지 않았으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준동사.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는 것은 극복하다의 목적어는 명사.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그래서 1, 2, 3, 4, 5, 6의 순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영어로 옮겨보니 정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엄청 중요한 게 나왔네. 9번. You can say that again 하게 되면 네 말이 맞아. I agree with you. agree가 동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시험은 100%니까 기억 꼭 해두세요. I think so too 라고 하면 so의 뜻이 그렇게 라고 해. 해석상.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지. to는 역시라고 했고 선생님이 역시라는 단어가 전장에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지. to라는 것도 있고 either 또는 either이라고 얘기하는데 to는 긍정문에서 역시가 되고 either은 부정문에서 역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 think so라고 했을 때 think라는 동사가 긍정이지 not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o를 쓰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You can say it again. 자, 그 다음에 10번 Why don't you join me? 라고 하면 Why don't you는 뭐뭐 하지 그래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인데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석을 한 거지. It'll be fun. 그거는 정말 그 정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재밌을 거야 라고 한 거야. 그것이 가리킨 건 뭘 가리킬까? 뭘 가리키겠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너도 you can say it again 하면 나도 네 말에 동의해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너도 나랑 함께 해보는 건 어때? 라는 건 그래 나도 스트레스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건 재밌을 것 같아. 즉 함께 한다는 건 댄스 클럽에 가입하는 거였었잖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댄스 클럽에 함께 가입하는 건 재밌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우리 뭐에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 to do something, get over stress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댄스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 남았네. 12번. 여기는 영작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자, no thanks 하면 사양하겠습니다. 괜찮아요. Dancing is not for me. 여기서 유추했다, 그치? Dancing is not for me. Dancing, 춤추는 것은 is not for me. 날 위한 것이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지. 즉, 여기서 it이라는 건 바로 어디 갔어? 댄스 클럽에 가입하는 걸 의미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밝혀줬어. 나는 have 가지고 있는데 two left feet.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 그렇지? 비유적 설명. 나는 서투르다, 어설프다라고 하는데 두 개의 왼발. 우리가 보통 우리는 오른발을 주발로 쓰잖아. 왼발은 아니죠. 요즘에 이렇게 쓰게 되면 약간 차별적 발언이 되기 때문에 안 어울리겠지만 영어적 표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오른발잡이만 꼭 잘한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뒀을 때 보면 left foot, 왼쪽 발을 두 개나 갖고 있다는 건 좀 서툴다는 거지. 조화가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서투르다, 어설프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를 잘한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 되고 be poor at 하면 뭐뭐를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영작하는 부분이나 문법 설명 여기서 하나만 해보고 합시다. 자, dancing 주어가 되겠지? is가 동사가 되고 근데 우리 비동사는 불동이라고 그랬어. 불완벽한 동사. 그래서 for me라는 전치사 구가 등장을 했네. 그래서 전구는 7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 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주어가 안 되지.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 목적어는 대표적으로 누구만 명사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배운 게 있잖아. 동사를 뭐로 바꿔? 준동사로 바꿔줘. 준동사 중에서 명사로 바꿔주자 이거야.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로. 준동사 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는 설명했었지? ing 붙이는 거라고. 그리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댄싱 자리에 dance라는 동사를 쓰지 못하니 동사를 명사화 시켜준 dancing을 쓰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to dance와 dancing은 바꿔 쓸 수 있다. 주어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보면 항상 뭐가 중요해? 동사 자리 수태시 따줘야 되잖아. 동사 자리에 수태시. 그랬을 때 dancing은 3인칭 단수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하나. 동작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동사에 s를 꼭 붙여주자. 그래서 이 자리에 are이라는 비동사를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표현들 중요하고. 그래서 파트 2까지 끝을 냈다.